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18일 미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 녹화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영국 시간으로 밤 10시 정도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늦게 방송 녹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드디어 예전에 지내고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짐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지금 정착한 지 8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짐이 도착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영국에 들어올 때는 이민 가망 3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지내다가 드디어 박스가 23개가 도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박스 23개를 다 열고 짐을 정리하고 굉장히 분주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민 가방 3개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물건 가지고도 8개월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스 23개를 받아서 짐 정리를 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물건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한 몇 가지 중요한 다큐멘트 그리고 이제 앨범이라든지 중요한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리고 몇몇 아끼는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정말 하나의 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에서 어려운 점들을 인생의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짐 정리를 하면서 느껴졌던 점이 정말 세상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정말 괜히 힘겹게 지고 가는 짐들이 없는지 한번 뒤돌아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8월 18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62%를 보여줬고요. 다우존스도 0.43%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25%로 비교적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역시 마이너스 1.51%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51%, 소파이가 마이너스 9.17%, 텔러덕이 마이너스 8.37%고요. 누홀딩즈 마이너스 8.15, 업스타트 마이너스 7.96, C리미티드가 마이너스 7.70, 인텔리아가 마이너스 6.97, 로쿠 마이너스 6.66, 파이버가 마이너스 6.65, UIPS 마이너스 6.25, 성장주 위주로요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보인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좀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88% 빠졌고요. 메타플랫폼즈가 마이너스 2.57, 아마존 1.85%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도 넷플릭스가 1.85%, 구글이 1.79, 테슬라 0.84, 마이크로소프트 0.26% 빠졌고요. 메가테크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애플이었습니다. 플러스 0.88%,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 하나가 있거든요. 이 지표 하나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발표된 경기 지표는 리테일 매출이고요. 7월달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리테일 세일즈 매출, 7월달의 매출을 보니까 플랫이다. 플랫은 이제 평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비교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상치는 0.1%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를 빼고 그러니까 자동차 세일을 빼고 다시 보니까 매출이 0.4%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판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지가 않구나. 따라서 자동차를 제외하니까 리테일이 전반적으로 전달에 비해서는 오히려 0.4%나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는요. 개인이 없는 거였다. 따라서 0.0%가 지금 시장의 기대치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보다 오히려 리테일의 실적이 좋은 그런 한 달이었다. 이 부분을 봐서는 아무래도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좀 짙어지는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그 퓨얼 프라이스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휘발유의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게스 스테이션,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유소죠.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좀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좀 있었을 텐데 이쪽을 다른 리테일에 사용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아직 소비자들이 잘 견뎌내고 있는 거죠. 리세션에 빠져들만 한데 아직까지 보이는 수치에 따르면 그렇게까지 흔들리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수축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 어제에 이어서 레이 달리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제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큰손들의 포트폴리오 훔쳐보기라는 영상을 저녁 때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중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다가 본인은 정작 4월에서 6월까지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알리바바 같은 중국 주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레이 달리오 관련해서 기사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트 투자기관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커다란 헤지펀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유명한 것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면 워크백이니까 물러섰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을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매도를 한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미중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렸죠. 그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ASML이었죠. 그래서 ASML이라는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관련해서 공매도를 친다는 사실이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1분기 마지막, 그러니까 3월 말이었죠. 3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매도 금액이 무려 100억 달러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45 밀리언, 즉 8억 4,500만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매체는 블룸버그가 수요일 날 발표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의 회사, 즉 브리지워터를 얘기하는 거죠. 브리지워터는 아직까지도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3개의 기업에만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3개 기업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방코, 센탄더, 그리고 에어리퀴드, 마지막으로 ING 그룹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기업만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고 원래는 이제 28개의 기업의 공매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다른 25개는 공매도에서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역시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ASML 역시도 이제 더 이상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유럽 쪽의 주가 지수를 보면요. 스톡 유럽 600 인덱스가 있는데 YTD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9.4%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7월 달의 성적표를 보면은 4.8%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레이 달리오가 공매도를 정리하고 빠져나온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올해 레이 달리오 성적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브릿지워터의 수익률을 보면요. 1월부터 7월까지 21.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번 하락장에서 만들어냈다. 역시 괜히 레이 달리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답게 굉장히 호성적을 2022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요. 애플 투자 최대의 리스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주요 내용은 뭐였냐면 애플 투자자로서 감안해야 하는 한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것은 애플이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나 크다는 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생산 기지로서의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면 사실 최대 소비 시장 역시도 중국이거든요. 따라서 애플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플이 이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씩 줄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주요 골자를 가진 컨텐츠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내드린 지 이틀 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애플이 지금 보도되기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논의냐면 생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애플 와치라든지 맥북을 비에트남에서, 즉 베트남에서 지금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 있는 일이다. 니케이 아시아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아까 얘기했던 그 애플 와치라든지 맥북 같은 이런 장비들을 중국 밖에서 생산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있는 일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럭스쉐어라든지 아니면 폭스콘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시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 시설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와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치는
베트남의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자, 애플은 또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서플라이어들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홈팟이 있잖아요. 그 스마트 스피커라고 부르죠. 스마트 스피커 역시도 베트남에서 생산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애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라든지 에어팟 같은 것은 이미 여기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중국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 시설이 베트남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싼 노동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역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유연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습니다. 애플 관련해서 제목만 읽어드리면요,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 14을 런칭을 할 텐데 매년 한 번씩 이제 아이폰을 새롭게 출시를 하잖아요. 올해 런칭 이벤트 데이트 나왔습니다. 9월 7일, 따라서 며칠 안 남았죠. 다가오는 9월 7일 날 아이폰 14을 런칭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자, 애플 관련된 소식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뉴스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한 두어 번 정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말 정도부터는 이 슈퍼차저를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를 모는 오너에게도 오픈을 할 것이다. 뭐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여러 번 걸쳐서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자, there are more details.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테슬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슈퍼차저를 테슬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자동차를 모는 오너한테 오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렉트랙이라는 매체에서 이번에 보도를 해주기를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프닝업이니까 이제 열어준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차저의 멤버십을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자, 멤버십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회원제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요, 이 멤버십에 가입만 하면 테슬라의 오너랑 비슷한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러한 멤버십이 출시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자, 이 네트워크, 즉 슈퍼차저를 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페더럴 펀드, 즉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레귤러터리 파일링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에 제출하는 파일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퍼블릭 펀딩,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서 이제 받는 이 펀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여기 보시면 CCS 커넥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CCS 커넥터가 제가 좀 여기 사진을 찾아놨는데 이겁니다. 이 CCS 커넥터는요, 컴바인드 차징 시스템의 약자인데 유럽 쪽의 스탠다드 플러그 소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는요, CCS 소켓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만 이 CCS 소켓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 오너들이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차지 스테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을 구매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정부 펀딩을 받아서 이것으로 이제 CCS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테슬라를 몰지 않는 다른 전기차를 몰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이제 사인을 해야 되는데, 멤버십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먼슬리죠, 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 오너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확보하고 있는 수많은 차징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차의 전반적인 붐이 일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그들 혼자만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사업에 조금 더 많이 열의를 보일 수 있도록 전기 충전 기업들도 좀 지원을 해주고요, 이 충전소 확장도 해주고, 계속해서 내연 기관차가 빨리 이제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테슬라 한 종목만 응원할 게 아니라 어서 이 미국의 아니면 전 세계의 이 자동차 시장이 빨리 하루빨리
빨리빨리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13F 파일 시즌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의 투자 기관에서 그들의 보유 현황,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3G 캐피탈이었고요. 자, 3G 캐피탈 같은 경우는 SEC 파일링을 했다. 이게 그 유명한 13F 파일이고요. 자, 이번 그 13F 파일에 관련돼서 보시면 카바나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이 두 종목에서 빠져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알파벳을 이번에 새롭게 진입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카바나랑 그 스노우플레이크를 보시면 카바나 같은 경우는 51만 5천 주나 가지고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빠져나왔고요. 스노우플레이크도 5만 5천 주를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3G 캐피탈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소심하게 조금밖에 안 샀습니다. 7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줄였죠. 한 60%나 보유 비중을 감소를 시켜서 이제는 5만 주 정도만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3G 캐피탈은 아마존닷컴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 제가 13F 파일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13F 파일 시즌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13F 파일의 서머리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2022년 2분기에 과연 어떤 기업들,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가장 많은 스마트 머니의 선택을 받은 종목은요, 바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무려 15곳의 대가들, 즉 헤지펀드가 메타 플랫폼즈를 매수를 했고요. 알파벳은 14곳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아마존을 매수한 헤지펀드도 13군데가 있었고요. 자, 알파벳이 또 나오죠. 따라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14곳의 선택을 받은 것이 GOOGL, 그리고 11개의 헤지펀드는 GOOG를 샀습니다. 따라서 14개랑 11개를 합치면 25개잖아요. 따라서 사실상 가장 인기가 높았던 종목은 메타 플랫폼즈가 아니라 알파벳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은 종목은 월트 디즈니고요. 9개의 헤지펀드에서 매수를 했고요. 부킹홀딩즈가 8개, 그리고 페이팔도 8곳에서 매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산 헤지펀드는 8곳이고요. 어도비가 7곳, 무디즈가 6곳이고요. 웰스파고가 6, 버크셔 해스웨이가 5곳, DR 호튼이 5곳, 달러 제너럴이 5곳, 마스터카드가 5곳,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2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가 데이터로마닷컴이라는 데 들어와서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머니, 즉 모든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헤지펀드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모두 합치면요, 무려 8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 8천억 달러의 금액 중에서 거의 2% 가까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알파벳 GOOG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보시면 GOOGL이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 지금 알파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알파벳 GOOG 같은 경우는 총 28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알파벳 GOOGL은 33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랭킹은요,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져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네 번째 알파벳,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일곱 번째가 메타 플랫폼즈, 여덟 번째 아마존, 아홉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열 번째가 GEO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은 비자, 마스터카드, 웰스파고도 보이고요. 애플, 그리고 세이지포스 정도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이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기관의 선택을 받았나,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등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22년 2분기 말, 즉 6월 30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알파벳 GOOGL이고요. 33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OOG는 28곳,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28곳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베트가 26곳, 아마존이 24곳, 비자가 23곳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버크셔 스웨이가 19, 웰스파고 18,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 마스터카드 16,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16, 존슨앤존슨 15, 무디스가 13, 월트 디즈니도 13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기업들이 보이죠. 여기 여러분들 한번 눈팅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상에 수많은 재미있는 컨텐츠를 놔두고 오늘도 미주은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알찬 내용 잔뜩 담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